말씀드렸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라고. 나 안 죽는다니까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얼마 전에 아저씨 그 사람 어록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들을 좀 비하하면서 니들이 제일 우울증 많이 걸려서 자살 제일 많이 한다 악담을 퍼부었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팩트인지. 근데 팩트는 맞더라고요. 실제로 의사 중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우울증 발병률도 높고 자살률도 제일 높은 것 자체는 팩트가 맞더라고요. 혹시 현역으로서 왜 그런 것 같은지 공감을 하시는지 봐요. 물론 그런 연구 결과는 그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꼭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야 뭐 개인적으로 너 죽고 나 살자 시기이기 때문에 저야 뭐 자살을 하는 그것이 막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딱 짚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기가 쉬운 특성을 가진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 가지 생각할 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되게 끊임없이 파고들고 그거를 또 나와 연관 지어서 책임감을 스스로한테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라면은 아무리 주변의 힘든 상황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울감, 이게 어느 정도는 의학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도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사실 의학적인 투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투약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면은 거기에서 얼른 뭔가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투약 구성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정신과 의사들은 괜찮으신 건가요? 딱히 막 우울하신 분은 없는 건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유쾌, 통쾌, 상쾌, 신나게 살고 계신 분들이라서 뭐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는 시리에 빠져서 우울감에 잠식당해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거나 사람들을 피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기는 하네요. 선생님 괜찮으신 거죠? 저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라고. 나 안 죽는다니까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더 벌고 다 쓰고 죽어야지, 덜 번 돈도 다 못 쓰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9천을 떠돌 거예요, 난. 네 분이서 만나셨다고 했나요? 네. 제가 자료 찾은 게 있는데 네. 정신과 의사 5명 중 1명은 가벼운 우울증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네 분이시니까 그래서 한 명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일생에 한 번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정말 5명 중에 1명, 그 전체 인구를 봤을 때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전 건물에서 제가 고생했을 때 나 그때 화병을 넘어서서 우울장애 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진짜 한 명이 여기 계셨구나. 밤마다 막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도 생각했던 게 너는 죽고 난 살 거다. 이건 우울장애가 아닌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네. 더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말 심란하고 비통한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우리 옆방 남원장님이 듣더니 정말 지독한 티라고. 아무리 F인 척을 하려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외과 의사들이 스트레스 수술은 웬만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정신과는 대부분 투약이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수면진정제 아니면 항불안제 같은 신경안정제 계통은 본인 그리고 직계가족 포함해서 그렇게 셀프로 처방은 불가합니다. 다른 뭐 항우울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은 정말 증상에 맞는 차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 진료를 하는 거라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는 거 합법적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통계를 한번 내셨잖아요. 우울감을 경험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실제로 셀프로 다 치료를 했고 오히려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거를 좀 기피를 할 정도로 싫어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울증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찾아갈 것인지. 저라도 사실 스스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투약 구성을 먼저 적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글쎄 진료실에서의 어떤 진료적인 정신심리 치료를 찾아간다? 그거는 좀 선택하게 되는 그 순위가 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약으로 먼저 해결을 충분히 해본다. 네.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니 약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약간 좀 걱정은 안 되시나요? 혹시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이런 특성이 있고 하나하나 정말 속속들이 본다기보다는 의학적인 증상들에 한해서는 약이 해줄 수 있는 역할들에 좀 맡겨보는 거죠. 감기약 아니면 진통수염제 네, 이런 정도의 역할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힘들으셨을 때 셀프로 취약하신 거 있나요 혹시? 있어요. 뭐 심각한 건 아니었으니까. 네. 실제로 저는 뭐 복용을 해본 적이 있고 교과서적으로는 2-3주일 이상이겠지만 복용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전으로 약간씩 정말 살짝은 걱정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사용한 약이 조금 뭐 잠에도 살짝 영향을 주는 약이어서 저는 뭐 괜찮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자힐이라고 하나요? 게임용으로? 자힐. 힐러가 자기한테 힐러 주는 거. 의사들도 약간 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학병원에 들어간다든가 개인 병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정신병에 걸렸던 기록이 있다면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처음에 인턴 선생님들 취업할 때 대학병원에다 제출을 하는 그 병원 자체에서 건강검진해서 그 진단서를 발급을 합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문구가 들어가 있는 진단서를 발급을 받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서 의학적으로 진단받았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상태,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가 맞는지 아닌지 소변 검사를 포함해서 확인을 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애매한 자극들 제시했을 때 반응 보는 그런 투사적인 검사, 자기 보고형 검사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정신질환 관련해서 좀 스크리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자살률 1위라는 건 제가 처음 알았네요. 적어도 1위는 하지 맙시다. 한 4, 5위.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또한 당연히 나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 또한 평소에 내가 불안이나 우울이나 아니면 감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 때문에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 없는지 잘 살펴주신다면 정신 건강을 아주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